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창 시절에 아주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세계사 시간에 외웠던 것이 있죠. 그 인류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기원전 5000년경에 시작됐다. 그런 말인데요. 이 문명의 기준과 척도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 도시를 건설했느냐 안 했느냐 이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고대 그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이 도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주로 남쪽에 살았던 그 수메르인들이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같은 지역의 북쪽에 살았던 그 아시리아 사람들, 아시리아인들도 북쪽에 도시를 건설하지만 이 시기적으로 수메르인들이 도시를 건설했던 시기가 훨씬 더 빠르죠. 그런데 이 수메르인들이 건설한, 말하자면 고대 문명의 어떤 기준과 척도가 되고 있는 그 도시는 지금 지금의 시리아의 남부 지역에 있는 우르크라는 곳입니다. 우르크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우룩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시리아의 거의 남쪽,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에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시를 평가할 때 역시 중요한 기준은 인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모여서 살았는가, 이 점이 될 텐데, 학자들의 이 견해에 따르면 당시 우르크의 인구가 최소한 3만 명, 어떤 학자는 8만 명까지도 이렇게 추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이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먼저 우르크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르라는 도시를 또 하나 건설을 하는데, 이 두 개의 도시가, 우르크와 우룩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건설됐던 고대 문명, 초기의 고대 문명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얘기할 때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 그런 벽화입니다. 기원전 2600년 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우르에 있는 무덤에서 발견이 된 벽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그림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3층으로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 구조 중에서도 이제 오른쪽 두 번째 있는 악사, 허리를 구부리고 악기를 불고 있는 저 인물을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저 악사가 연주하고 있는 악기가 유명한 리라라는 악기입니다. 리라. 이 리라는, 현악기 리라는 나중에 이제 그리스로 건너가서 이 몸체가 조금 더 커지고 현의 수가 좀 더 늘어나면서 이제 기타라라는 악기로 이제 개량이 되는데요. 저 시절에는 저 리라 말고도 하프도 존재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는 이 리라보다 좀 더 이렇게 현수도 많고 몸집도 더 커서 이렇게 들고 연주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악기였고요. 리라는 갖고 다니면서 들고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 그래서 흔히 이 리라를 번역할 때 수금이라고, 손에 들고 연주하는 현악기라는 뜻에서 이 수금이라고 흔히 번역이 되는 악기입니다. 손에 들고서 연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연주보다는 혼자서 노래를 부르면서 리라를 함께 연주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서정시를 리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릭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리라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서 음악과 더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예술이 뭐냐면은 이 서사시인데요. 서사시, 영웅 서사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의 영웅 서사시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아주 방대한 길이를 가진 그런 서사시입니다. 수메르의 왕 중에서 이 길가메시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의 무훈담을 기록한 그런 영웅 서사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전에 존재했던 이제 여러 서사시들의 선율을 붙여서 노래로 그 이야기들을 낭송했고, 그것이
구전이 돼서 한데 모아지고 내용이 더욱 이제 풍요로워지면서 마침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인류 최초의 영서사시를 이제 창작하게 된 것이죠.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서령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렇듯이 이 당시의 시라는 것은 그것이 서사시이든 서정시이든 항상 음악과 결합이 되어 있었다. 이 지점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실 그림은 이 바로크 시절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 목동이었죠. 그 목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아주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시인이었고 작곡가였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고 또 하프를 굉장히 잘 연주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싸움도 아주 잘하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주면서 사울의 어떤 우울함이라든가 정신적인 고통을 음악으로 달래줬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후대에 굉장히 많은 수많은 회화 작품으로 묘사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 렘브란트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류의 음악적 행위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태어났지만 이 고대 문명기에 이르면 특히 메소포타미아 쪽 최초의 고대 문명, 이 도시 문명을 이룩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면 이 악기들이, 다양한 악기들이, 특히 현악기들이 등장한다는 점, 이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라와 하프 같은 악기들.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보듯이 음악과 문학이 결합됐다는 것. 그러한 이 내용들이 그 벽화로 혹은 문자, 쐐기 문자로 이 시절에 비로소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이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보여주는 어떤 그 음악적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